이야기로 나를 만드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준바퀴. 큰바퀴 그리고 연바퀴입니다. 와. 두 번째 시간이라고 그새 익숙해지셨네요. 엄청 자연스러웠어. 지난번에 청취자로 참여하셨다가 나 이번에는 정식 게스트를 해보겠다 의지를 딱 하셔가지고 책을 읽고 가겠다 하셔가지고 딱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구면이네요, 저희. 저번에 그 아룬다티 로이의 그 작은 것들의 신을 안 읽으셨는데도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이번 책은 또 읽고 오셨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오늘 책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How Do You Live?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시노 겐자부로의 책이고요. 이 책은 저희 독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작년 여름에 한 8월인가? 그때 좀 더울 때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영화 그 애니메이션 개봉하기 전이어서 유명한 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책 구하기 힘들었다. 뭐 처음 들어본 책이다 이러셨는데 다들 재밌게 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팟캐스트에서 다뤄야겠다. 그러고 다루게 되었는데 영화는 지금 봤더니 영화관에서 이미 철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기는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영화 제목은 조금 달라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짝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뭐 다르더라고요. 뭐 주인공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거의 이 책의 베이스는 한 것 같지만 거의 다른 것 같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독이 그냥 거기서 주제만 가지고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래서 만든 영화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 블로그에 리뷰를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제 블로그 하루에 2명 오거든요. 많으면 가끔 3명이 있어. 나 들어가거든. 나. 보시면 3명인데 이 책만 거의 조회수가 1000이 나왔어. 왜냐면 그때 인기 없었을 때 리뷰를 올려놨던 거여서 이제 영화 개봉된다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왜 올라온 거여서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가 보다. 지금은 이제 서점에서도 매대 이 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딱 그대로 엄청 어떻게 많아요. 네. 지금. 네. 지금 인기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내용 자체도 교훈적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청소년들한테 많이 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들이 안 읽어서 모를 텐데.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들 자기가 안 읽고 자식들한테 권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엄마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 작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작가는 요시노 겐자부로라는 일본의 작가분이시고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되게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전쟁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분이 1945년에서 65년까지 잡지 세계라는 그런 잡지 편집장을 지내셨는데 그게 이제 당시 일본의 분위기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실었어요.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런 담론을 이끌었던 그런 잡지이고 이분이 원래는 법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학이랑 철학 공부를 하셨고 네, 전쟁 중에는 2년간 군 복무를 하셨대요. 근데 이 딱 이력을 보니까 저 존 윌리엄스 스토너 생각났어요. 왜냐면은 그 스토너도 원래는 농업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영문학으로 이제 바꿔서 공부를 했었고 스토너 그리고 이 스토너를 지은 존 윌리엄스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는 자기가 군복무도 했었고 스토너는 군복무는 하지 않게 나왔지만 어쨌든 전쟁을 겪은 인물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바꾼다는 게 큰 결심이잖아요. 그거를 겪고 또 전쟁을 겪는 것도 사람 삶에서 흔하진 않은 일인데 이걸 또 겪은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 잠깐 더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책은 이제 중일 전쟁 이게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하나죠. 중일 전쟁 시기였던 1937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일본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군국주의가 이제 퍼져나갔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약이 되었고 이때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영웅으로 바치는 책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요시노 겐자부로를 비롯한 여러 지식인들은 청소년들만이라도 이제 나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원래는 잡지에 이제 어떤 그런 글들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많이 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소설 형식으로 쓰자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책의 내용이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의 시대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금서는 이제 풀렸고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있어진 거죠. 너무 너무나 교훈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인공인 코페르가 나와요. 코페르 영어에서는 저는 카퍼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한국판에서는 코페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페르가 키가 작지만 이제 총명하고 되게 재미있는 성격을 지녔고 2년 전에 아버지를 잃고 지금은 어머니와 또 유모들과 함께 사는데 삼촌, 그러니까 외삼촌과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책은 코페르의 그 삶, 코페르가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모험적인 삶과 삼촌이 코페르에게 보내는 편지가 교차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첫 시작에 왜 코페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되게 교훈적이야. 왜 코페르니쿠스 있잖아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 그래서 코페르가 이게 사람들을 보고 하나의 원자 같다고 느끼고 삼촌이 그거는 이러이러한 게 원리가 있고 이러한 설들이 있어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그럼 너를 코페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에서 이렇게 따왔고 이제 코페르가 학교에서 만나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모험적인 삶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미즈타니 그리고 키타미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키타미의 일화가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키타미가 처음에는 친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키타미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되게 쿨하게 바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친구를 해도 되겠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한 명이 더 나오는데 우라가와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우라가와만 유일하게 약간 여기서 서민 계층으로 나와요. 다른 친구들은 좀 뭐 맨션 되게 잘 사는 정말 부의 그런 상징으로 나오는데 우라가와는 그 프라이토프 그 뭐지 유부인가요? 네. 유부집을 하는 아이로 나오는데 여기서 유부집 조심해. 유부 뭐 이런 게 아니고 프라이드 튀기다 두부 투푸 더 프라이 투푸 프라이토프를 하는 집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가난한도 하고 이제 자꾸 그런 이제 튀긴 두부의 냄새가 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름 냄새가 배운 걸 되게 묘사를 실감나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민 계층에 대한 묘사가 맞아요. 되게 실감나게 나오는데 이 우라가와를 이제 친구가 이제 대변을 해주는 거 대신 싸워주는 거지. 그러면서 우라가까지 이제 같이 친구가 되어서 이 넷이서 함께 하는 학교 생활 그리고 그거를 삼촌과 공유하면서 삼촌이 교훈적인 얘기들을 계속 편지로 이렇게 보내줘요. 이러면서 이 안에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떤 나폴레옹이 나오는 나폴레옹이 영웅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이때가 어쨌든 군대 이런 시절이잖아요. 군 이런 시절에서 어떤 선배에 대한 복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삼촌과 또 이렇게 나누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읽었을 때는 되게 쉽게 쓰고 되게 교훈적이게 썼다 해서 잘 읽었다 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살짝 유치했어요. 너무 청소년 소설이다. 너무 그러니까 어떤 게 목적이 되게 다분해 보였어요. 정말 교훈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답정너 너무 답정너인 거예요.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살짝 이렇게 시들해져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희 중에 제일 최근에 읽으셔서 가장 프레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우리 연바키님께서 잘 읽고 오신 책을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대들?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저는 이걸 처음 들었거든요. 이 책이 있다는 거를 몰랐고 처음에 영화 이제 보고서는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게 원작이 아니다. 이 책이 원작이다 이래가지고 읽었는데 전 너무 감명 받았어요. 이게 네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건 정말로 왜 청소년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도 그 코페르 삼촌이라는 그 분이 거의 코페르 인생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시기에 이런 분이 내 옆에 있었더라면 나도 얼마나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정말 강추해요 이건. 진짜. 근데 그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 듣고 그대로 했을까? 그땐 모르죠. 그땐 그러니까. 모르죠. 나는 네. 사실 솔직히 반항했을 것 같아. 뭐? 꼰대 이러면서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근데 이 책에서 삼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가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 내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네가 직접 경험해봐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코페르가 반항을 했어도 또 무수히 이제 그 사이에 경험을 해보고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삼촌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총평 끝났나요, 우지? 준바키님 어떠셨어요? 저 1년 전에 읽었잖아요. 그때도 생각했는데 근데 청소년 도서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머리가 크고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한 말 아닌가? 약간 이렇게 읽었는데 이 책의 목적이 그 청소년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그런 거라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는 되게 먹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읽어도 우리 애들 읽혀도 되겠다라고 그거 정도로 맞아. 얘기하면 이게 거의 100년 전 소설인데 네, 그게 불구하고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는 이렇게 클래식한 책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제목을 좀 못 지었다 생각했어요. 되게 철학책인 줄 알았어요. 저. 맞아요. 저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소나기 느낌의 제목이었으면 너무 또 잘 네. 팔렸을 것 같아. 근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니까 나는 솔직히 잘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질문에 넣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 질문 언제 해야 될까 타이밍을 좀 생각해봤는데 맨 끝에 해야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목 자체가 어쨌든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되고 저는 제목에 대해서는 사실 제목에 처음에 낚였어요. 그 처음에 막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님이 막 제목에 추천했어. 낚인 게 아니잖아. 파친코한테 낚인 근데 거잖아. 정작 나는 파친코는 안 읽었다는 함정이 있는데 약간 그 권 있는 사람 좋아하니까 그래. 파친코 작가님 빨이라니까. 거기다가 How do you live래. 이건 굉장한 철학책이다. 내가 그래. 이거 읽으면 어디 가서 젠치할 수 있겠다 하고 읽었는데 청소년 소설인 거에 약간 실망을 했지만 내용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재밌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어쨌든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생각은 하게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너무 뜬구름 잡는 제목이긴 해요. 질문이긴 해요. 어때요? 뜬구름 매일 어떠세요? 잡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잡으세요? 어떠셨어요 제목? 저는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이제 보면서 되게 저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너무 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 매일 생각하지? 네,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이제 다 이제 부록이 가까워지는 나이인데 이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하는데 매일 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끌렸어요 오히려.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이 해답이 있나 혹시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맨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살지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그죠. 뭐 먹고 살지 맨날 맞아. 걱정하는데. 아까 빵 드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살지라기보다 나는 나 잘 살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어 이름이 데레사인 이유가 세계 평화가 꿈이었거든요. 웃어도 아. 되죠. 웃으세요. 네. 세계 평화 꿈이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건 나 스스로 내가 하루 잘 사는 거구나를 느낀 후로부터는 나 잘 살자. 그러니까 나가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진짜 아까 준바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 먹고 살지 이건 오히려 이걸로는 고민을 매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준바키님 어떠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소소한 행복 그냥 하루하루 느끼고 저희 다정한 책 읽었잖아요. 다정한 사람 되고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안 되는 게 삶이다. 그냥 맞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질문이었으니까 맞아요. 저 욕심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분이 말씀하신 거 다 고민해요.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었대요. 우선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제대로 독립을 하고 싶다. 그게 뭐 정서적이든 정서적인 건 많이 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뭐 경제적인 것도 어쨌든 프리랜서로서 오래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좀 되게 큰 목표였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뭐 먹고 살지 커리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뭘 하는 사람인지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먹고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가족과의 평화롭고 즐거운 삶이 이게 또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혼자 행복한 게 정말 목표였거든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가족이 생기니까 좀 같이 행복한 삶이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어렵다. 맞아, 이게 뭐 어려워. 실현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맞아. 생각하는 거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계속 약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오. 살면서 계속 연습하고 깎이고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속 가다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라는 인간을 이 책 읽으면서 어쨌든 그 책의 내용이 그 삼촌의 편지가 계속 네,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는 삼촌에게 어떤 조언을 계속 구하고 그래서 이 세 분은 혹시 멘토가 있으신지 멘토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어떠세요? 저는 없어요. 오히려 상담을 해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중이 상담 해드려- 받으시나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내 인생 내 건 안 되지만 뭔가 누가 얘기를 걸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잘 그러니까 해답을 해결해주진 않고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제 인생은 못한다. 그거를. 근데 저도 멘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뭔가 얘기를 꺼낼 때 해답을 듣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이런 게 준바키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중요한 사람이 것 같아요. 네. 고픈 것 같아요. 음. 두 분 어떠세요? 멘토? 저도 멘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이제 오바키님이랑 같이 독서 모임 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대만에 계시는 대만 엄마라고 제가 부르시는 분이 오.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살아 계셨을 대만 때 고참마? 네. 맞아요. 너무 딱이다. 네. 대만 고참마. 잠깐만.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얘기를 막 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딱 그 결론에 저 혼자 해답을 얻었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준바키님처럼 정말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흥분하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그래 그래서 그랬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저 혼자 해결을 찾았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멘토 아닌가요? 네. 가장 이상적인 멘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이슈들을 많이 오히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또 너무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너무 큰 고민은 쉐어는 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친한 친구들 정도한테 더 얘기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바키님은 어떠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없고요. 없고 매 순간순간 나랑 대화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거라서 특히 멘토라는 인물보다는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교과서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 누가 조금 재밌는 거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책에서 계속 어쨌든 나오는 게 친구들 간의 관계 그리고 삼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인간관계가 특히 이런 청소년기 시기에는 누구랑 노는지 이런 게 또 되게 예민한 시기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바퀴님들께는 인간관계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연박희님 어떠세요? 오늘 말 많이 하고 가셔요. 뽕을 뽑겠다. 오셨으니. 아 인간관계요. 저한테 인간관계란 근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가 느낀 거는 나와 먼저 친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와 먼저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의 인간관계가 바르게 이제 성립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좀 더 스무스하게 가는 것 같아요. Love yourself. 네. 러브 진짜.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뭔가 그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워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약간 뒤틀린 인간관계가 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어렸을 때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공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준바키님 어떠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뭐 초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좋은 학생,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질투도 있었던 것 같고, 막 내랑 친한 친구가 쟤랑 놀면은 너무 화가 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20살 되자마자부터 덧없음을 바로 알았어요. 빨리 바로 느껴서 오. 그 이후부터 그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와. 그냥 놓을 건 놓고 뭐 올 인연은 올 거고 뭐 저 친구 놀 수 있고 그런 거에 되게 저도 신기한 게 그걸 확 놓으니까 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가 만약에 뭐 상사 관계라던가 이런 거면 또 다른데 아 그쵸. 네, 그런 살아가는 뭐 인연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 그거 된 것 같아요. 놓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아마 그 계기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뭔가 그런 그 청소년기 시절에 너무 그런 화가 많았던 그런 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자기 혐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연박희 말처럼 나랑 제일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니? 이러면서 너 원래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었는데 왜 밖에는 그렇게 하니? 라는 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뭐 세상 여자들에서 친구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청소년기 여자친구들과 함께 보내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고 매 학기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아. 누구 옆에 보면 학교 가면 옆자리가 친구가 되잖아. 맞아요, 자리에 맞아요. 따라서. 예. 그러니까 그게 항상 스트레스였고 매 학기 긴장도 되게 높았어요. 저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지만 전혀 안 그래 맞아요. 보이셔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제 방법인 것 같아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 주려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타인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서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제 방식인데 그게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적당한 선. 맞아요. 맞아요. 거리. 맞아. 특히 어렸을 때는 그 선이라는 게를 몰랐어가지고 정말 모든 걸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게 맞아요. 절친의 그런 맞아요. 필요 심지어 조건이라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이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몰라 괜찮았을 수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그렇게는 못 지내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제일 꺼리낌 없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의 선이 약간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이 되게 건강한 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네. 근데 오바키님 되게 의외다. 그 어렸을 때 그 긴장을 했다는 그 점이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바키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뵈서 잘 모르지만 오바키님이 제일 인간관계가 넓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뭐 이렇게 먼저 주도해서 하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다양하게도 많고 근데 어렸을 때 그러셨다는 점이 되게 놀라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의외인데요. 더 의외인데요. 기질이 약간 그런 스타일. 기질이 눈치를 많이 보는 기질이에요. 오. 어르신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니까 주변을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사회적 민감성이 아주 네, 뛰어나시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어릴 때부터 기억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우와. 어른들을 바라봤던 제 모습도 너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의 그 미묘한 3명, 4명을 서로 막 따시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에도 힘들었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의외의 맞아요. 지점이다. 네, 저는 맞아요. 이 책이 어쨌든 되게 교훈적인 내용이잖아요. 뭐 아쉽고 막 되게 청소년을 네. 위한 소설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읽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은 약간 이게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라는 선입견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서 우라가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이 어쩌다 그 부잣집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면은 착하고 부자는 악하고 이런 걸 오히려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책에서? 저는 막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결같으시네요. 근데 그 지점은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책을 혼자 읽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하는 게 그런 거. 이 시대엔 이게 맞았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고. 근데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 요즘 10대 애들 우리 10대랑 또 다른 게 왜 조용하고 말이 없으면 착한 애라고 인식했던 우리 옛날 과거도 있잖아 사실은. 맞아요. 지금에서야 착하다는 기준도 모호하기도 하고 착하면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 도서라는 것 자체는 일단 혼자 읽으면 안 되는 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책이 또 그렇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 바로 전 책이 그 작은 것들의 작은 신이었잖아요. 것들.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 묘사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었잖아요. 뭔가 한 가지의 특성만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성격과 이런 게 합쳐진 인물이었다면은 청소년 소설답게 인물들이 되게 평면적이었어요. 맞아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런 점들이 특히 막 부자와 가난한 걸 묘사할 때도 근데 묘사하는 장면은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근데 부자는 엄청 어마어마한 부자, 맞아. 가난한 애들은 정말 가난한 이런 점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좀 왜곡시켜서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삶은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읽히면 재미없게 애들이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소년의 마음을 되게 잘 읽어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네, 뭐 되게 잘 많아요. 보이고 싶고 거짓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 숨기고 싶고 이런 묘사들은 청소년들의 그 당시에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감수성을 잘 만져주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묘사 참 잘했더라고. 이게 일본 소설답게 일본 영화 보는 느낌 좀 들었어요. 딱 그런 느낌. 맞아, 애니메이션. 맞아. 애니메이션 진짜 애니메이션 그 선과 악. 선과 악 이러면서 약간 시장의 그런 유부집 맞아요. 연기나는 그런 것도 맞아요, 기억나고. 근데 여기 그렇게 유부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볼 줄 몰랐어. 근데 상상이 됐어요, 진짜. 유부 만들러 가는 그 우라가와 그 친구 집을 들어가는 주인공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집을 찾아서. 근데 그 막 질퍽거리고 막 진흙이고 막 뭐 인구도 되게 그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되게 이 시대에도 역시나 빈부격차는 끊임없구나.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또 되게 참 너무 안타까운 설정을 네.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멀리 가셨고 어머니가 맞아요. 대신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라가와가 대신 일하고 맞아요. 동생 줄줄이 딸려 있고 막 옷 더러운 거 입고 너무 클리셰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여기서 그 삼촌이 그러잖아. 너희는 우라가와 비록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해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가게를 돕는 것을 존경해야 해. 우라가와의 처지를 무시하고 얕보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야 이랬잖아요. 전 이 부분 보고 약간 저희 사촌 동생이 강남에 살고 있는데 이제 사촌 동생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이런 도서는 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치. 그게 문제예요. 이걸 읽고서 이 책 읽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읽었더라고 이미. 맞아. 약간 그럼 이 책을 주위에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그룹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전 이거 청소년은 아니고 초등학생. 이제는 애들 성숙해가지고 중학생 이런 거 저도. 안 봐. 유치하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해. 맞아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형성하고 있는 딱 초등학생이 맞는 것 맞아.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뭐 이 네, 정도. 맞아요. 4학년 이상. 저도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조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직은 너무 어려서 조카들 읽지 못할 것 같고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5, 6학년 되면 애들 머리 크거든. 벌써 자기들 되게 컸다 생각하니까 그 전에 이제 읽어줄 수 있을 때 읽는 거를 좀 고지고대로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일본 책 치고는 제가 알고 있던 일본 선입견 있잖아요. 일본 도서의 선입견 그런 막 쿰쿰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저희 모임 때도. 맞아. 그 좀 쿰쿰한 게 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표현들 맞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일본 문학의 색채가 또 있어. 내가 음. 좀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정말 담백한 거였어서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굳이 일본이란 나라 문학이 아니더라도 왜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혀지는지는 그런 부분이 증명해주는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끝 부분 보면은 번역가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에는 예술, 과학, 언어, 역사, 정치, 철학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전 시간에 연박희님이 말씀하신 그 신영철의 인생의 역사책이 떠올랐거든요. 그 책도 챕터가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역사, 뭐 사랑 이런 거에 나눠져 있는데 그 책과도 또 어떻게 결이 닿지 않나. 그 책은 정말 성인들을 위한 책이고 이 책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어쨌든 결은 같은 책이라 생각을 근데 했어요. 이거 읽는 부모 밑에 인생의 역사 같은 책을 읽는 부모 밑에 자라면 이 책을 읽는 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겠네요. 100%. 그래서 책꽂이 꽂아놔야 돼요. 당장 사러 가겠습니다. 당장 사러 가겠습니다. 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음이 안정될 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공유해 주시고 싶은 구절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연박희님 해주세요. 오늘 그래도 아 그래요? 네, 구절. 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8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으로 사람다운 관계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기분이 좋을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이 세상에 없단다.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다운 인간관계라고 믿는다. 전 이 부분이 너무 감동 깊어서 진짜 진짜 아름다운 세계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이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일 것 같아요. 이게 딱 마무리하는 멘트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다음 책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책인데 저희가 상을 좋아하잖아요. 이 책이 이분이 이 책으로 부커상을 타셨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 책을 꼭 팟캐스트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남아있는 나날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으로 가는 건가요? 계속 상 네, 시리즈로? 상 시리즈로 갑니다. 그럼 저희는 큰바퀴 중바퀴 오바키 그리고 연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